매주 10시 아프리카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유튜버 분 중에 한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트로이 전쟁도 해주셈! 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마침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트로이 전쟁을 준비해봤어요. 트로이 전쟁이라는 게 태초에 이 가이아가 여러 신들, 자식들을 낳으면서 신들의 세상이 열렸고요. 인간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과 인간들이 막 뒤섞여서 싸운 전쟁으로 이제 그리스 신화를 우리가 잘 몰라도 트로이 전쟁은 우리가 다 들어봤습니다. 그치? 들어봤어 알고 있죠, 그쵸? 트로이 전쟁은 다들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영화, 게임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많이들 이제 더 알려지게 됐고 각색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되겠죠, 트로이 전쟁은요. 근데 재밌는 게 트로이 전쟁에는 전쟁 이야기만 있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에피소드들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엄청난 큰 세계관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겁나 재밌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자, 요 사진부터 보고 갈게요. 여기 노란색 부분이 이제 고대 그리스 영토이고 저 파란 부분에 저기 필리온이라고 써있는 게 보이죠? 근데 저 영어식 발음이고 그리스에서는 펠리온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산이에요, 산. 저 펠리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결혼식이 열렸어요. 자, 그 이야기부터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아주 재미있는 트로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트로이 전쟁은요, 제우스를 중심으로 인간 세상을 지배하던 이 신들의 유아기적 특성에서나 볼 수 있는 아주 그런 유치한 자존심 대결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뭐 역사적인 사실에서도 그렇고요. 뭐 전쟁들, 현대전들 보면은 진짜 사소한 이유로 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대표적인 이 트로이 전쟁도 정말 사소한 걸로 시작돼요. 자, 고대 테살리아라고 하는 지방에 여기에요. 파란색 부분. 저기 이제 테티스와 신 중에 테티스와 인간 펠레우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테티스가 여자 여신이고요. 인간 펠레우스는 남자가 되겠습니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결혼하고 있었어요. 자, 제가 오늘 사진을 좀 찾다가 올림포스 가디언을 좀 예로 들면은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테티스는요, 태초의 신인 가이아 알죠? 가이아가 우라노스랑 결혼하면서 티탄족 12명 나왔어요. 그 티탄족 12명 중에 한 명입니다. 제우스의 아빠인 크로노스랑 형제고요. 제우스에게는 이모쯤 되겠죠? 그렇습니다. 미인이었대. 미인이야, 또 테티스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자들 기본적으로 미인이다. 속성이 패시브가 미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 미인이니까 또 이제 한 명 끼어 들어야 된다. 쓰레기 하나 끼어듭니다. 자, 갑니다. 제우스 쓰레기가 또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이쁘니까 이모를 건드리는 거, 이모를. 참 얘는 안 빠지고 끼어요, 그죠? 자, 포세이돈도 제우스 형제 중에 형이죠. 포세이돈도 이 테티스한테 작업을 좀 했어요. 포세이돈도 좀 만만치 않거든. 작업을 좀 했어. 근데 테티스가 태어날 때부터 한 가지 예언이 있었어요. 그리스 신화는 태어날 때부터 예언이라는 걸 많이 갖고 태어납니다. 테티스가 만약에 커서 아들을 낳게 되면은 아버지를 능가할 만큼 뛰어난 재능을 갖고 태어난다 라는 예언이 있었어. 이 예언을 제우스랑 포세이돈도 들은 거야. 그래서 겁이 났어요. 만약에 내가 테티스를 어떻게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결혼해서 애라로 나면은 얘가 나를 이길 거 아니야, 자식이. 신들은, 그 당시에 신들은 자기 자리를 뺏기는 걸 정말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자리를 뺏길까봐 무섭잖아. 그래서 이 테티스랑 결혼하는 걸 포기합니다. 꼬시질 않는 거야. 그래서 쫄보들인 거죠. 아니, 지가 자식이 지보다 뛰어나면 좋아야 되잖아. 얘네들은 무서워해, 이런 거를. 그렇습니다. 자기 지위를 뺏을까봐 이제 무서웠어요. 그래서 테티스랑 짝은 지어줘야 돼, 누구한테. 근데 자기들은 안 돼. 싫어. 그래서 테티스의 아들이 위대해져도 상관없을 만큼의 좀 뭐랄까, 좀 인간, 하찮은 부류의 인간 중에 펠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랑 테티스를 짝을 집니다. 그게 이 결혼식 장면이죠. 나중에 이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킬레스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킬레우스입니다. 아킬레우스가 태어나요. 이 예언은요,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우리 프로메테우스 잘 알고 있죠? 프로메테우스가 했던 예언입니다. 이렇게 결혼식 날이 잡혔고, 장소가 여기 펠리온이라고 하는 장소가 켄타우로스 알죠? 반인 반마, 몸이 말이고 상체가 사람. 얘네들이 종족이 살고 있는 펠리온이라고 하는 요 산이에요. 파란 부분. 요 산에서 결혼식이 치러집니다. 이 결혼식은요, 신과 인간 간의 정식 결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인간들이랑 올림포스 산에 살던 모든 신들이 다 참석을 하게 됩니다. 겁나 큰 행사였던 거죠. 자, 이 결혼식에 근데 단 한 명의 초대를 받지 못한 신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얘야. 불화의 여신 에리스입니다. 에리스는 가는 곳마다
불화와 싸움, 시기, 질투를 몰고 다녀요. 그래서 신과 인간들을 저절로 싸움을 시키는 아주 니값 제대로 하는 여신인 거죠. 불화의 여신인 거야. 그래서 에리스는요, 모두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당시에. 이런 애가 이 결혼식에 와봐. 이 결혼식이 제대로 되겠냐고. 신랑 신부에게 또 이제 뭐 불화와 싸움 뭐 이런 거 시기를 새긴 거 아니에요. 결혼이 망할 거 아니야, 그죠? 결혼 파토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주례랑 뭐 시아버지랑 싸우고 막 이래봐. 뭐 싸울 게 뻔하잖아, 그죠? 망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에리스를 초대하지 않았어요. 얘가 유일하게 빠진 거야, 결혼식장에. 얘가 어때? 초대를 안 받으니까 빡친 거지. 꼭지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해요. 슬슬 그리스 대륙에 긴장감이 팽팽해지는 겁니다. 에리스는 이 결혼식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을 하나 저지르는데요. 결혼식이 끝나면 뭐 해요? 우리 이제 뭐 뷔페 내려가서 이제 뷔페 먹고, 그죠? 그동안 신랑 신부랑 가족들은 뭐해? 패백하지, 패백. 자, 그곳에다가 황금 사과, 지금 들고 있지, 이거. 황금 사과를 하나 휙 던지고 갑니다. 도망가 버렸어. 휙 던지고. 황금 사과를 던지고 도망갔어. 자, 그 당시에 여신들이요, 특히나 뭐 그냥 다들, 이렇게 여신들이 CL급이었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럴 때였거든. 지가 다 이쁜 줄 알아. 다들 누가 눈에 띄는 짓 하면 막 질투하고 막 다 헤라 같았어. 누가 이쁜 꼬라지를 못 봤었어, 당시에 신들이. 에리스가 이것을 기가 막히게 이용했던 거예요. 황금 사과에, 지금 이 사과에 이러한 글귀가 써 있었어요. 황금 사과를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바칩니다. 라고 써 있었어요. 이 사과를 받은 신들은 어떻게 됐게요? 난리가 났지. 아주 신이란 여신들은 모두 모여가지고 이 사과가 내 것이다. 이 사과가 내 것이어야만 한다. 무슨 데스노트의 라이터 마냥 사과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어. 지가 제일 이쁘니까 내 거다 이거지. 결국 이 신들이 막 여자들끼리 모여갖고 막 싸우다가 말싸움을 막 하다가 결국 사과 주인의 후보가 셋으로 좁혀지는데요. 그 당시의 여신 중에 가장 발언권이 세고 좀 급이 있다 하는 여신들로 압축되었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껌 좀 씹어본 기센 누나들이었어요. 자, 첫 번째, 기호 1번. 제우스의 부인이자 가정의 여신인 헤라. 그리고 두 번째가 기호 2번. 제우스의 딸이자 지혜의 여신 아테나 있었고요. 자, 기호 3번. 여자 제우스라고 불리죠.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요 셋이 이제 마지막 3파전 딱 벌인 거지. 이 사과를 놓고 벌어지는 애플 삼국지가 딱 시작된 겁니다. 테이블에다가 사과 하나 딱 놓고 셋이서 이렇게 딱 앉은 거예요, 삼각형으로. 뭐 거의 정상회담 하듯이. 하지만 여신 셋이 딱 마주보고 있어요. 멀리서 보면 있잖아, 이 사람들이, 이 신들이 뭔가 큰일 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어. 근데 가까이서 보면 사과 하나 놓고 지 거라고 싸우는 중이었던 거죠. 이렇게 유치했습니다. 먼저 입을 뗀 거는 기호 1번 헤라였어요. 자, 헤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신들의 왕인 제우스의 아내다. 왕후가 되는 여신이다. 봐라, 내가 헤라다. 날 봐라. 이 사과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아테나가 받아칩니다. 어머님, 늙어서 주책이시네 정말. 아이고, 신들의 왕인 아빠도 나에겐 못 이긴다. 왜? 내가 지혜의 여신이니까. 아테나가 하는 말이에요. 내 지혜의 아름다움은 모든 걸 앞선다. 다 이긴다. 이 사과는 제 것이어야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헤라는 기가 막혔어요. 와, 이 딸이 막 기어오르니까 열받는 거지. 자, 이때 아프로디테가 다시 나섭니다. 기호 3번. 둘 다 헛소리 말라고. 이 사과에 써있는 걸 봐라. 아름다운 여신에게 바친다고 하지 않니? 아름다움의 여신이 누구야? 나예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나 말고 누가 이 사과를 가질 수 있냐? 인정? 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둘이서 아프로디테 하는 말 듣고 승질이 터지기 시작했어. 아, 이 얼굴도 반반한데 뭐 아무것도 몰라. 머리에 든 것도 없고 그냥 얼굴값만 하는 애야. 이 기집애가 갑자기 나타나갖고 사과가 지 거다 이렇게 떠드니까 헤라랑 아테나는 또 어이가 없는 거지. 고작 이 사과를 가지고, 물론 황금 사과긴 해. 그쵸? 근데 이 신이라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결혼식장에서, 남의 결혼식장에서 이런 말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뭐 어이가 없지만 어쨌든 이 말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지속됐다고 해요. 결국 이 세 여신은요, 결혼식에 모인 손님들에게, 다른 하객들한테 사과의 주인으로 누가 가장 적당한지 심판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자, 어때요? 하지만 이 3자 대면의 이 정상회담의 갤러리들, 이 시민 농객들은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 봐봐. 이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야. 얘네 셋이서 자기를 쳐다보면서 누구 하나 골라보라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골라? 누구 한 명 편을 들어봐. 걔는 그 죽시 구석에 끌려가서 쥐어터질 게 뻔해요. 못해. 누가 나서서 심판을 봐 여기서, 그죠?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괜히 똥 밟아 괜히 끼어들었다가 이런데. 자, 하지만 슬슬 눈치를 보면서 라인을 타기 시작하는 신들이 나타납니다. 결국 사과 하나로 세 파로 나뉘게 돼요. 신들이 세 파로 나뉘어가지고 싸우는 지경까지 벌어지고요. 이 대규모 말싸움이 몇 년간 계속됩니다. 매일매일 계속됩니다. 이 사과 하나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신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을 때쯤 저 멀리 떨어진 트로이라는 나라에서는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여신들은요,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도 계속 싸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20년 이상 싸웠던 거야. 그죠? 아니, 사과 썩겠다, 야. 그 정도면 아무나 깎아먹지 좀. 자, 뭐, 아무튼, 사과 싸움하다가, 이제 힘들잖아. 그러니까, 말 많이 하니까 목 마르고, 목 아프다. 그래서 물 한 잔 마시고, 물 한 잔 하고, 잠깐 쉬는 거지. 쉬면서 이제, 얘네들의 또 취미가 이제 인간 세상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신이니까. 내려다보니까, 웬열, 잘생긴 애가 하나 보인 거야. 밑에서, 인간 세상에서. 얘가 파리스예요. 파리스라는 애입니다. 사실 파리스는, 트로이 왕의 아들이에요. 왕자지. 근데 태어나면서 이 트로이라는 국가에 멸망을 불러올 만한 존재다라는 예언으로 태어나면서 버려졌어요. 불쌍하지. 근데 파리스는 죽지 않고 웬 길 가던 양치기 아재에게 발견되면서 자신이 왕의 아들인 것도 모르고 양치기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요 사진 보시면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애가 파리스고 여기 옆에 있는 게 이제 헤라, 아프로디테, 이제 아테나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사과 건네받는 거 보이죠? 자, 여신들은 사과의 주인으로 사과 주인의 심판으로 파리스를 정했어요. 얘한테 심판을 봐달라고 하자. 그리고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자, 새 여신은 파리스에게 사과를 이렇게 툭 던집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이렇게 굴러오니까 파리스가 죽었죠. 이게 왜 사과가 황금이네? 굴러왔어. 그러니까 이때 여신이 딱 나타났어요. 정체를 숨겼어. 인간인 척하고 왔어. 왜냐고? 자기들이 신인 걸 알면은 무서워서 심판을 못 볼까봐. 그래서 인간인 척하고 접근을 합니다. 자, 어이, 거기 청년? 예, 우리가 사과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네가 사과 주인 좀 정해줄래?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헤라가 로비를 시작해요. 공약을 해주는 거야, 이 심판한테. 자, 거기 청년? 나에게 사과를 주면은 어마어마한 재물과 권력과 부와 명예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아테나는 이런 공약을 했어요. 거기 청년? 나에게 사과를 주면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아주 엄청난 지혜를 주겠다. 자, 아프로디테의 공약은 뭔지 알아요? 거기 청년? 이 사과를 저에게 주신다면 저처럼 이쁜 여자와 결혼을 시켜줄게요. 우흥! 이렇게 된 거예요. 세 개의 공약이 있었지. 파리스는 남자였어요. 아름다운 여자를 준다는 말에 눈이 돌아간 거야. 파리스는 결국 아프로디테한테 사과를 줘버립니다. 자, 이렇게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의 이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사과 삼국지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아프로디테의 승리로 끝났어요. 약속대로 파리스는 어여쁜 여인네를 얻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불화의 여신이라고는 에리스가 이 에리스의 저주가 아직 끝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아프로디테가 데려다준 이 여인네의 이름은요, 헬레네라는 여자였고요. 스파르타 왕의 딸이었어요. 자, 헬레네입니다. 이쁘지? 헬레네야. 헬레네가 오늘 알아볼 이 트로이 전쟁 발발의 가장 결정적인 촉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전쟁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헬레네에 관련된 인물 관계도와 이런 이야기들을 몇 가지 알고 가야 됩니다. 아직 트로이 전쟁 시작한 거 아닙니다. 자, 우선 헬레네의 탄생부터 좀 알아보자면요. 인간이죠. 인간이고 스파르타 왕비인 레다의 딸입니다. 스파르타가 어디냐면요. 요 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 아테네, 미케네, 테베, 그리고 밑에 스파르타 보이죠? 저 지역의 왕의 딸이었어요. 네, 이 지역입니다. 여기 레다라는 왕비의 딸이었어요. 아빠가 근데 제우스렉이야. 아니, 인간 스파르타 왕의 딸인데 아빠가 제우스인 게 이상하죠? 왜냐면은 이미 스파르타의 왕비였어요. 레다라는 여자는. 근데 이쁘다 보니까 이 새끼가 또 제우스가 또 그랬던 거죠.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그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레다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어. 스파르타 왕의 아이를. 근데 이 임신 중에 제우스레기가 그래가지고 2명의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는 제우스의 자식이었어요. 그게 이제 헬레네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그 둘 사이에 스파르타 부부의, 왕 부부의 자식이었죠. 자, 그 중 하나가 헬레네예요. 헬레네는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 왕의 자식이지만 아빠는 제우스인 거죠. 이렇게 좀 복잡한 상태가 된 겁니다. 자, 하지만 스파르타의 왕은 이 사실을 알 리가 없죠. 알 리가 없었고, 자기가 2명 다 낳은 자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레네는 이쁘잖아. 신들 중에 가장 이쁜 게 누구야? 아프로디테죠. 인간 사이에 가장 이쁜 거는 그 당시에 얘였어요. 헬레네였던 거야. 물론 아프로디테를 헤라랑 아테나는 인정 안 하겠지. 아테나는, 그죠? 하지만 제일 이쁜 거는 아프로디테였고, 인간들 중에 제일 이쁜 건 얘였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의 많은 왕족들이랑 귀족들, 영웅들이 헬레네에게 구원을 하기 시작하죠. 왜? 이쁘니까. 자, 스파르타 왕궁이 아주 민원이 터졌어. 동사무소 마냥 민원 터진 것 마냥 구원자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얼굴 한번 보고 구원하려고. 경쟁률이 워낙에 치열한 거예요. 거의 9급 공무원 채용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헬레네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다가 이것들이 서로 죽이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내 앞에 있는 애를 죽여야 돼. 경쟁자가 한 명 사라지니까. 서로 이제 막 싸움을 하게 된 거야, 칼싸움을.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생기자 이 스파르타의 왕은요,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딸을 이쁘게 낳은 게 죄야. 이거 어떡하지? 기집애를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구원자 중에 한 명을 고르자니 나머지 애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결혼을 시켜야겠는데.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계속해서 이제 귀족들, 왕족들은 싸움을 하고 있었고, 서로 죽이면서 계속 이제 경쟁을 하고 있었죠. 이때 갑자기 호련히 나타난 남정네가 등장합니다. 따라라란. 이 남자의 이름은 오디세우스였어요. 오디세우스가 이 싸움, 헬레네를 놓고 싸우는 이 남자들의 싸움을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오디세우스는요, 이 구원자들이 모인 곳에서 앞에서 딱 단상에 서갖고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행님들! 우리는 그리스의 이 존예보스 헬레네를 차지하게 왔잖아요? 이렇게 딱 간지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해요? 헬레네랑 왕은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어요, 행님들? 그래갖고 얘기를 계속 시작해. 그래서 제가 행님들께 제안을 하나 할게요. 헬레네가 우리 중에 누구를 고르든지 우리는 화내지 말고 그 선택된 애를 밀어주자고요. 알겠죠? 밀어줘요. 추천 업버튼 눌러주고 즐겨찾기하고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인스타 페북 팔로우도 부탁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오디세우스가 한 말이야. 네. 자, 구원자들은 또 의도치 않게 또 이걸 또 받아들입니다. 또 얼떨결에. 모두 이 약속을 해요. 그래서 한 명만 뽑으면 우리가 절대 싸우지 말자. 거기서 끝내자. 자, 이렇게 싸움이 멈췄어요. 그리고 헬레네는 누구를 골랐는지 알아요? 헬레네는 결국 미케네의 왕자이자 아가멤논의 동생이었던 메넬라오스라는 남정네를 남편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예. 자, 다른 구원자들은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자, 메넬라오스는 아빠를 이어서 스파르타의 왕이 되거든요. 헬레네가 이걸 알아봤나봐. 개꿀이야. 결혼하자마자 왕비가 됐어. 뭔가 세상 사는 법을 아는데, 헬레네? 그래. 이때쯤 파리스라는 남자애, 아까 그 양치기 그 사과의 주인을 골라주던 파리스가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왜 등장하느냐? 파리스는 출생의 비밀이 있었죠. 버려졌잖아요. 왕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버려졌어. 근데 자라게 되면서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트로이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트로이 왕자인 걸 알게 됐어. 이때쯤 이제 이야기가 두 가지가 겹쳐서 생기는 거예요. 파리스는 이렇게 트로이에 돌아와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기 시작했고요. 이 스파르타, 이 메넬라오스의 나라, 스파르타의 나라랑 협정을 맺기 위해서 스파르타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파리스는요, 스파르타 왕의 왕비 부인인 헬레네를 보고 한눈에 마탱이가 가기 시작합니다. 남의 부인을. 그리스 신화가 다 이래. 남의 여자 뺏고, 왜 이렇게 뺐는지 몰라. 근데 그 대신 우리는 그 얘기 때문에 개꿀잼이야, 그지? 자, 파리스는요, 남의 부인을 보고 이제 이미 사랑에 또 눈이 맛이 간 거야. 그랬고,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해. 협정을 맺으러 와서 일은 안 하고 막 진짜 떡고물만 찾아다니는 거야. 속으로는 이 헬레네를요,
트로이로 데려갈 아주 음흉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